네, 생방송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계속해서 이윤환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최근 이 투자 시장이 이 차익형에서 수익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말씀 일부에서도 조금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많은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과연 앞으로 또 연장이 가능할까라는 점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점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어제 조세 간사위원회죠. 이제 국회에서 여야 어떤 합의점은 도출을 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서 좀 크다라고 하는 영역이 1년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이제 안 됐을 경우에 현재까지는 이제 올해 말까지 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라면은 원래는 이제 분리과세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2년 연장이 될 경우에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혜택이라면 뭐 신축 같은 경우 취득세라든지 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면제, 그리고 주택수를 산정 안 되는 부분, 또 여기처럼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까지 내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연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분명히 많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올라가고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명의는 누구를 써야 되는지도 사실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혜택이 계속 주어지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지금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알고 얻어 쓰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를 통해서 또 오시게 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한번 세미나에 오셔서 이걸 조금 설명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은 여러 가지 절세 혜택과도 또 연관이 있지만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등과도 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고 좀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셔서 세미나 예약하시고 참여하셔도 좋고요. 또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셔도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청자분과 전화 상담 통해서 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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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기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크리스틱 아파트 30평대. 네. 30평대요. 크리스틱 아파트. 네. 가지고 있는데 거기 4억 4천에 지금 전세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유를 언제까지 해야 좋을지, 언제쯤 팔아야 좋을지, 네. 또 팔고 나서는 어디다쯤에 사야 좋을지, 그것밖에 배다가 사야 좋을지 네.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이 동대문구 전농동의 크립스틱 아파트신가요? 아파트명을 정확하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농동 크리스틱 아파트. 크리스틱 아파트. 33평짜리. 예. 네. 동대문구 전농동의 크리스틱 아파트 30평대를 가지고 계시고 4억 4천에 예. 전세 임대를 주고 계시지만 또 과연 언제 내가 이걸 매도하고 또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동대문구 전농동의 전농 크래시티 아파트. 예. 예, 여기를 이제 몇 평을 갖고 계시죠? 30평대요. 33평일 거예요. 예. 자, 요게 지금 원 조합원이셨나요? 여기 이제 재개발된 곳이잖아요. 네네. 아니면 일반 분양 받으셨어요? 조합원이요. 조합원이요? 예. 자, 일단은 한동안 한 2, 3년 전만 해도 가격이 굉장히 침체에 있었다가 예. 지금 들어서 금액이 좀 많이 뛰었죠?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 만기는 언제죠? 내년 8월이요. 내년 8월이요? 예. 자, 일단은 이쪽 전농동이라든지 답심리가 예전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좀 별로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2,600세대나 되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서 또 옆에 답심리 레미안 2부도 마찬가지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이쪽의 아파트에 대한 주거 환경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예. 자, 지금은 이 시장 침체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전세금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전세금 상승 비율은 앞으로도 한 2, 3년 동안은 꾸준히 전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예상은 전세 만기 때 이거를 매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내년은 지나가 보자예요. 지금 예상으로는. 예? 그래서 내년 됐을 때 예. 전세를 놓고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를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2년간을 더 부여를 예, 더 해보라고요? 보유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처에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게 80% 거의 제 수치상으로 한 83% 나타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이 정도라면은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금액이 조금씩이라도 밀어 올리게 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액은 크게는 안 오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염려는 없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 상승 비율. 지금 이제 전세금을 다시 놓는다 그러면 거의 뭐 5억 몇천 될 거예요. 네, 지금 5억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다시 전세금을 올려받고 그 다음에 2년을 더 기다리신다 그러면 대략 한 5%, 즉 매매 금액이 뭐 6억대다라고 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저기 6억 한 3, 4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3천이라고 그러면 6억 중반이면 약간 웃도는 정도 금액으로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 매도를 하시는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30평대라 조금 네. 큰 것 같아서 팔고 예. 저기 옆에 짓는 거 네. 저기 18구역, 다순이 18구역 예. 그런 데다가 20평대, 25평대로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답신 18구역의 그 분양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이제 뭐 사도 되냐 안 되냐인데 지금 갖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사실은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이쪽 지역에서 20평대가 더 어떤 인기를 더 끄는 거는 맞지만은 네. 굳이 이런 걸 팔고선 차라리 그냥 이거보다 조금 세대수가 적은 새 아파트라고 해서 가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가져가는 쪽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그냥 분양 금액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기 아현동 저기 부가현 3구역 거기 네. 하나 갖고 있는데 거기는 거긴 좀 가지고 갈까요? 기다리셔야죠. 아니면 지금 이제 팔까요? 부가현 1구역이 이제 3구역, 입주를 3구역, 앞두고 부가현 있잖아요. 3구역. 근데 2구역하고 3구역도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텐데 네. 일단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 금액이 일반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아직 개발 전이지만 관리처분 전이지만은 조금 네. 지나게 됐을 때 관리처분 됐을 때 가격은 좀 올라갈 거예요. 그때 가서 매도를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섣불로. 관리처분 떨어지고 나서 매도를 생각해보라고요? 예, 관리처분 당시에. 예, 그렇게 그게 정리를 뭐 할게요. 몇 년 후나 저기 뭐야? 그렇죠. 몇 년 후가 내후년 되더라도 초라고. 관리처분 때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조급한 마음을 조금 버리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아파트도 이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할 염려는 없어서 이번 전세가 만료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전세 임대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원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과 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늘 부동산 골드타임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철산 주공 13단지에 대한 문의는 네.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그쪽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문의 좀 드릴까 해서요. 네, 저는 철산 주공 13단지 초역세권의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거주한 지는 한 5, 6년이 넘어서 여기 학군도 좋고 편의시설이나 교통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네. 아파트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30년이나 되다 보니까 너무 낡았고,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지 어쩐지 여기가
보니까 주거 2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거 2종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 재개발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주거 3종으로 이 종상향을 하게 되면 네. 그 재개발이 가능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현재 가격은 한 5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세가는 한 3억 6천 정도? 네, 5, 6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 광명역 그 KT 역사에 있는 그 태영대시항이나 그 자이파크 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네. 어떤지 좀 여쭙고 네. 싶네요. 네.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살고 계시는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아파트 13단지 거주하고 네. 계시지만 이 너무 오래됐고 또 과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면서 만약에 매도하고 이동한다면 광명역 부근의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과연 네. 올바른 선택이실지 대표님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 자, 지금 광명의 철산역 근처에 이제 철산주공 13단지에 살고 네네. 계시고, 네, 초역세권이죠. 예. 자, 이게 뭐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있죠. 중층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7단지, 8단지, 뭐 네. 9단지, 10단지, 여기에는 저층이라서 재건축의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네네.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이걸 팔고 차라리 광명 역세권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로 갈까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가시면 안 그쪽도 돼요. 가격 안 돼요. 그쪽도 가시면 가격이 안 많이 돼요. 올랐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네. 일단 그 이쪽 오른쪽에 그 뭐 가산이라든지 구로라든지 네. 이쪽에서 실제 업무를 보시거나 이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서 그래도 애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괜찮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 광명 철산이라든지 하안동이라든지 이쪽 그 아파트 단지가 제일 1순위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자, 여기는 이제 7호선 변이에요. 네. 철산역으로 해서. 자, 물론 지금 86년 입주를 했고, 네. 자,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상향이라는 부분으로 좀 되면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다면은 별로 사업성이 없어서 조금 그 가격은 많이 안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일단 중요한 거는 재건축이라는 기대치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 살아야 돼? 라는 측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마인드를 들여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70%. 보통 이렇게 80년대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이 낮아서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뭐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 전세 비율은 뭐 한 75%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높아요. 거주자분들한테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영역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지금은 투자자가 많은 시장이냐 아니면 실거주자가 많은 시장이냐면 실거주자가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팔면 아깝다는 거예요. 물론 광명 역세권의 새 아파트도 좋긴 하지만 거기는 근처에 학군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새 아파트에 대한 단점은 오래 가질 못하거든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갈 필요는 없이 차라리 향후 전망이 더 밝은 이런 아파트가 훨씬 유리할 것이다. 단 나중에 빠져나올 시기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치가 됐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뭐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앞으로 뭐 소위 먹을 게 없다. 큰 이득은 없을 것이다.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차라리.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조사될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연락을 한번 더 주신다든지 세미나로 오신다든지 상담을 신청을 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를 잘 귀담아 듣고 어느 금액선으로 올랐으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연구하시고 나오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철산 주공 13단지 조금 노후되기는 했지만 또 실거주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어서 많은 전세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보유하시기를 그리고 이 광명역보다는 훨씬 나은 지역이다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직접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연락하시면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고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락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4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가양동에 소형 아파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익형과 수익형 모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저는 차익도 얻고 또 수익도 얻고 싶어요. 이런 고민, 자, 어떻게 보시나요? 자, 가양동이라는 지역은 근처에 이제 마곡지구라는 큰 영역의 그 업무지구가 되어 있죠. 자, 이쪽에 이제 실거주자들이 계속 입주를 하면서 이 가양동이 그나마 근처에 등촌동과 어울려서 가장 소형 평형들이 많은 그 지역입니다. 한강변에다 여러 가지 측면은 다 좋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인지 가격이 좀 사실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10평, 그럼 지금 뭐 한 15평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죠. 지금 15평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전엔 뭐 한 2억도 안 가던 것들이 지금은 거의 그 3억까지 상회하는 정도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수익형, 즉 이거를 월세로 놓고 갔을 때 얼마만큼 수익률이 괜찮냐라고 한다면 대략 한 3%선 이하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갔을 때도 낮은 편에 속하고요.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느냐라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결혼시킨다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10평대를 내 집 마련으로 서둘러서 사시려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최소한 10평대에서 전세든 월세든 좀 거주하시다가 그러고 나서 20평대를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도 어느 정도 이 정도 3억에 육박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금액이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차라리 3억 정도의 가양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조금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중심지로 뭐 신축 빌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 문자 상담까지 친절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자, 전화나 문자 상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이윤환 대표님께서 또 세미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자, 은퇴 후에 접근해보면 좋을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12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서울지역번호 02-797-0300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